그 락인이 이제 잡혀왔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막 처음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열패감과 계급의식을 막 포출해요. 그래서 이제 저 녀석이 저렇게 이제 광기어린 분노에 사로잡히는 건 역시나 저런 계급의식 열등감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피를 빨아오셨으니 이제는 저들이 의사 당신의 피를 빨겠군요. 이러면서 이제 비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불멸을 믿었다. 이런 불멸의 믿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프로클리아타야 시즌. 지랄 같은 인생.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침을 태 뱉으면서 침대에 누우면서 그렇게 이제 투덜거리는 거죠. 프로클리아타야 시즌. 그러고 씁쓸하고 신경질 나는 것은 이 인생이 고통에 대한 보상이나 오페라와 같은 대단원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농꾼들이 와서 죽은 놈의 팔다리를 잡고 지하실로 끌고 갈 때죠. 또 뜨고. 뭐 괜찮아요. 대신 저 세상에서는 우리의 축제가 펼쳐질 테니까. 여기 너무 슬퍼요. 웃기기도 하고. 나는 저 세상에서 그림자처럼 여기로 나타나서 혹은 뭐 그림자가 돼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저 파충류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가지나, 네, 이거 파충류, 독사, reptile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저놈들 머리를 폭삭 세게 만들 겁니다. 제 밀라논나가 아들이 뇌수술 받는다고 하룻밤에 머리가 샜다고 여기 파시지엣지 머리를 진짜 확 세게 만들 겁니다. 이 부분 너무 웃기면서도 너무 불쌍하고 그로모프가 이 말을 하는데 모이세이카가 돌아와 의사를 보고는 락인이거든요.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이 까삐 짓고 10원 땡전 하나 이렇게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모프의 이런 절규 그 다음에 이 불멸에 대한 이게 결과적으로 불멸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생에서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을 저 생에서 받겠다는 일종의 보상심리 원한 이제 이런 거의 표현인 거잖아요. 되게 안쓰럽고 웃기면서도 안쓰럽고 또 안쓰러우면서도 웃기고 막 가증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이렇게 암울하죠, 그죠? 뭔가 비극적인 그런, 그러니까 비장함 이런 게 없잖아요. 영웅주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이 소설에 약간의 밑텍스트가 있는데 가르신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붉은 꽃, 크라스니츠비톡이라는 이제 소설을 썼었는데 요게 이제 유코실의 밑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이제 주인공이 젊은데 멀쩡한데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의료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의 상태는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악화되는 와중에 병원의 정원에 저쪽에 끄라스니 찌릿독 그러니까 붉은 꽃이 피어 있는데 그것이 양귀비예요. 근데 그 양귀비를 이 주인공은 악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막 미쳐 날뛰는데 얘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아 요즘에 이것도 조금 점잖은 표현을 쓰던데 치매나 이런 분들에게 저도 이제 그거를 직접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거를 풀고 탈출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양귀비 이게 악의 이제 그 근원인데 이거를 이제 처단하고 결국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신의 소설을 보면은 이런 광기를 미치는 거, 광기를 낭만주의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장하게 이렇게 그리고 약간 신비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반해서 체오베 유코실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막 열심히 절규하는데 나는 죽고 나면 저 세상에 가가지고 그림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찾아와가지고 저 멍청한 파충류들을 멍청한 뱀들과 뭐 도마뱀들과 도롱뇽은 양서류구나 지네도 다 종류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나는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저놈들 머리를 다 뽑아서 전부 대머리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런 식이거든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스꽝스럽게 막 절규하는데 갑자기 모이세이카가 나타나서 한 푼만 줍시오. 이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정말로 그 체업식 희비극이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고 근데 이 가르신의 제가 이거 끄라스니 ጽ빗도 붉은 꽃 읽었었거든요. 이거 논문 쓸 때. 별로 안 잘 썼어요. 그래서 당대에는 가르신 굉장히 많이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그 체홉이 가르신에 대해서 좀 애절한 마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 게 가르신이 1855년생인데 이제 1888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 몇 살에 죽어요? 33살에 죽었으니까 이
약간 이제 애도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애도고 나발이고 간에 가르신이 88년에 죽었는데 최옥도 뭐 190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가르신 33년 살고 갔는데 최옥은 44년 살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11년은 더 살았어요. 그래서 뭐 누가 누구를 뭐 할 것도 없이 다 전부 다 이렇게 돼지우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혹은 이제 뭐 그냥 SF 이런데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제목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화성 침공인데 톰 크루즈 이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통속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외계 괴물이 되게 생명체가 아니고 기계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집게발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빨아먹고 이렇게 바닥에다 터뜨리는데, 그 어떤 놈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이 안에 있으면서 지금 가느냐 아니면 내일 가느냐 이제 그 차인데도 막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몇 초, 며칠, 몇 년이 이제 소중하다 또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출구 없는 상황, 아까 사칼도반의 크룩, 마법에 걸린 원, 이건데, 이거를 레닌이 읽고서 어제 저녁 이 이야기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정말로 기분이 더러워졌고, 뿌리아마 닦기 슈뜨거, 제가 이 러시아어가 인상적이어서 썼나 봐요.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들리는 영어인데, 슈뜨거 러시아에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게 19세기 소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 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방을 나갔다. 꼭 내가 유코실에 감금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레닌이 말을 했는데, 레닌은 언제 그저 이런 것까지 찾아 읽고, 그러니까 레닌 입장에서 최욱은 고전 작가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쓰이는 소설도 이제 읽었던 거죠. 지금 대권 후보자 중에서 뭐 누가 김영하 소설 읽고 이러고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그 러시아인들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에 이번에 장볼 벨몽도 그 장례식 치르는 거 보면 국장으로 대통령 다 나와가지고 있고, 그래서 확실히 문화 강국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럽하고 우리는 되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었는데, 러시아 유럽입니다. 네. 제가 그 잊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도 이제 유럽인 거죠. 유럽적 이제 러시아가 큰 거고, 우리가 보는 이 체홉 이런 작가들도 유럽적 러시아의 작가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유코시를 감옥, 정신병원, 이제 이게 이런 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현실의 은유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의 어떤 보편성, 일반성 이런 걸 이제 담은 은유로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소설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박현섭 선생님이 이제 총기 돋을 때 쓴 아무래도 그런 논문인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박현섭의 말인데요. 삶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그 병을 직시하고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비극적 용기다라는 이제 멋진 말을 남겨주셨는데, 삶 자체가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약이 있지 않고, 어떤 증상을 중간중간 누를 수는 있겠지만 기저질환인 거지, 기저질환. 이 기저질환 자체가 아예 이게 송두리째 뽑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뽑힌다는 거는 삶을 낳았다는 거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런 이제 온갖 뭔가 감언이설로 이렇게 도배된 약이 아니라, 그 병을 직시하고, 즉 삶이라는 병을 직시하고 그 삶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비극적인 용기다라고 말을 했는데, 30대 초반의 체홉은 되게 이제 날 것의 언어로 썼잖아요, 소설을. 근데 이렇게 그로모프처럼 울부짖는 주인공이 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코시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얘가 30 후반으로 가면, 중후반으로 가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은근하게 써요. 그리고 이제 체홉식 유머가 빛을 발하게 되죠. 라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홉이,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부류의 이제 소설인데, 어쩌다가 무심결에 내가 경솔하게 썼다라고 빼 5권 58조, 그러니까 편지 5권에 58조, 이게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막 울부짖고 막 철학적으로 필라소스와지 러시아어로 막 이렇게 막 쓸데없는 담론을 막 필요 이상으로 길게 늘어놓고 하는 거를 최홉이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유코실이 잘 썼다고 생각한 소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너무 이렇게 날 것으로 그로모프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의 막 분노와 울분 뭐 이런 것들 있죠. 질투 온갖 이런 것들을 다 누르는 식으로, 누르거나 누른다기보다는 이제 승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최홉이 가는데, 그게 이제 30대 중후반에 쓴 일련의 지식인 소설들,
검은 수사 요 채널에 제가 찍어놨습니다. 수업 다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문학 선생, 대학생, 그리고 이제 그 상자 속의 인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상자 속의 인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체홉식의 우수가 되게 점잖게 표현이 돼 있고, 뭔가 이제 철학적인 담론도 우리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논문에서도 이제 마감할 때는 상자 속의 인간을 집어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뭐야, 6호실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분량도 좀 길고 단편치고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날것의 절규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때문에 더 이 소설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도 좀 많은 공감을 얻으셨으면 하고요. 아무튼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 최후의 주인공들도 그렇고 락인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로모프 쪽에 더 이렇게 끌리고,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잘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사람 욕하고 되게 과격한 막 흑백 논리에 또 시달리고, 잘 먹고 잘 입지 못하고 걸핏하면 이제 감기에 걸리고 어릴 때도, 그리고 이제 잘 들어눕고, 네. 속도 좋지 않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삶을 마감하는 방식,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빼먹었는데 락인을 때리잖아요. 그 니키타가 락인을 때리니까 그로모프가 때리지 말라고 또 니키타를 말리다가 쥐도 같이 얻어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그 도스옙스키식으로 하자면 이게 백지에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 이미지인 거죠. 근데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래도 이제 고통받는 사람을 보니까 또 욱하고 참지 못해가지고 같이 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같이 이제 두들겨 맞고, 그런 모습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 체홉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러저러한 인물들을 그리고서 저러저러하게 살다간 죽어간 체홉을 또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